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제가 요새 영상을 조금 빨리빨리 못 올렸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만 못 올린 게 아니라 수리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 제가 피아노 옮기다가 목을 뼈가지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나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이거 목 좀 뼈다고 이렇게 오래 안 갔거든요. 진짜 한 열흘 넘게 고생했네요. 지금 거의 다 나았는데, 이게 목이 아프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일 갠신히 하다가 막 쉬다가 하다가 갠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일하고 집에 와서는 목이 아프니까 뭐 책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DB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못 만들었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뭐 진짜 영상 퀄리티 뭐 진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건 녹음도 뜨고 이러더라고 편집을 꽤 하거든요. 그래갖고 편집을 못해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요 피아노 거의 다 됐습니다. 진짜 거의 다. 이게 저음 부분 동선 시킨 거 오느라고 기다리고 있느라고 아직 완성을 못 했는데, 댐퍼 스톱레일하고 저음 부분 동선 오면은 저음 쪽만 한 번 더 보고 저음 한 번 더 보면 살짝 보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편집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근데 이게 편집 기술이 없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좀 팔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이제 요번 작업한 거 영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으로 영상에 보시게 될 거는 아마 해머 간격 줄이는 걸 거예요. 저게 이제 보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 프록슨 샌더기 원형 디스크 샌더 그거에다가 물려서 하는 거고, 이게 뭐 TV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설명드리면은 회전 방향을 맞춰서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회전하는 대로 이게 물체가 튀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 물체를 갖다 대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끝에 부분에 물체가 닿으면 닿을수록 깎이는 게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해머 전체를 줄이는 용도로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해머 테일만 가공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약간 중간 부분에 닿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회전 반경에서 오른쪽 부분에 주로 닿기 때문에, 센터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닿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체가 막 튀어 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반대쪽으로 작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 튀겠죠. 막 튀어 오르겠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만드실 분들은 그거 뭐 참고하시면 나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만드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게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작업은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딱 하나 어려운 거는 좌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좌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줄일 때 좌로 줄이면은 이게 박살 나는 겁니다. 그에 뭐 못 쓰는 거니까. 이게 좌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줄일 때 반반 줄이는 겁니다. 이게 아마 11.5 아벨 거 11.5짜리인데 실제로 재보면 약간 더 커요. 보통 한 11.6에서 11.7 정도 나오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요거 기본이 10mm에서 10.5mm 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3위 거가. 그러니까 제가 이 10.5mm를 넘어가게 만들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왜냐면은 10mm 나왔을 때는 진짜 정말 선이 갠신히 걸리고, 10.5도 조금 빠듯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이 걸리는 게. 그래서 이제
최소한 10.5는 넘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10.6에서 10.9 사이가 나옵니다. 왜냐면 11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도 이 샌더기로 작업하는 한계예요. 근데 제가 이게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뭐 돈도 없지만은 솔직히 이거 톱날로 작업하면 한 번에 이렇게 닦아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0. 몇 미리 단위로 톱날을 정교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가 조금 의문이야. 톱날로 작업을 안 하고 저 샌더기로 작업을 하는데, 저 샌더기로 작업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찰면이 뭐 테일 가공 정도야 마찰면이 좁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저 뭐야 해머 전체 폭을 줄이게 되면 해머 펠트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음 부분은 더 많이 한참 오래 대고 있어도 팍팍 안 깎입니다. 이게 닿는 부분이 넓어서. 그리고 이제 고음 부분은 펠트가 좁으니까 살짝만 닿아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작업해 보면은 그 느끼긴 느꼈는데, 이게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고음 쪽으로 갈수록 10.6에 가깝고 저음 쪽으로 갈수록 10.9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은데 글쎄요, 그 잘 될지 모르겠고요. 그거 테일은 저거 뭐야 8.5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테일은 8.4에서 8.6 사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지금 보시면 되게 허접해 보이죠? 저 뭐 대서 미는 게. 근데 이제 저게 정말 허접한데 생각보다 정밀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 평을 잡으려고 저 밑에다가 또 이제 볼트 같은 거를 미는 거 밑에다 받쳐놨어요. 그래갖고 평도 그때마다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저 위에 각도 조절되는 거랑 이 미는 것도 이 수평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 수평도 정확하게라고 그 최대한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아벨에서 이렇게 깎아 나온 것보다 제가 더 수평을 더 잘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벨에서 이제 깎아 나올 때 해머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게 그래갖고 그것도 잡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머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 이제 기준점 잡는 거는 제가 그때 막 이게 왜냐면 일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왜 기준점 잡는 걸 영상을 못 찍었느냐, 저 기준점을 잡아놓고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저녁 때 작업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굳는데 이론상으로 아마 24시간 굳어야 된다? 뭐 그런데 하여간 그날 저녁에 제가 이거 밤을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솔직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영상 찍고 있기가. 그래갖고 그냥 얼른 해머 빼내고 이렇게 해갖고 기준점만 세웠습니다. 기준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샹크 가공하는 거 이런 거 영상 찍은 게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거 궁금하시면 그 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전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기준점 세울 때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음 쪽 기준으로 보통 이제 대각선이 12도 정도 나오니까 중음 처음 시작하는데도 뭐 11도 12도 나오니까 그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뭐 폭을 좀 줄이면 조금 작아지고 하긴 한데 보통 이제 아래쪽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1mm가 줄어드는 거고 높은 쪽 기준으로 잡으시면 1mm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핀 위쪽 기준으로 지금 해머 센터까지가 이게 130mm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뭐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재밌었던 일인데 뭐 이건 얘기할 일은 아니고 고음 쪽이 굉장히 높았더라.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제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 하여간 그래도 잘 됐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고음 쪽은 보면 90도니까 보통 이제 고음 쪽은 센터 기준으로 130mm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은 그 뭐야 중음 쪽이나 저음 쪽은 낮은 쪽은 130mm 기준이니까 129mm, 높은 쪽은 131mm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애매하게 저기 어디 있냐? 중음 쪽 끝나는 부분 거기는 그 살짝 느낌적으로 130mm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 비교해 가면서 살짝 올라오고 살짝 내려오고 이거를 탁 이렇게 그 정도 다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통제하는 방법은 뭐 이게 꼭 옳다 뭐 그렇진 않지만은 이게 보통 이제 그 메이커마다 제조할 때 제가 본 바로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저음 쪽을 보통 이제 뭐 130mm 기준이다. 고음 쪽 센터부터 센터핀 위쪽부터 고음 쪽 그 해머 센터까지 거리가 130mm 기준이다 하면은 고음 쪽을 130mm 잡아놓고 저음 쪽을 129mm를 딱 잡고 아래쪽에서 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뭐 반대로 위에 쪽에서 통제를 할 때는 뭐 저음 쪽을 뭐 어쨌든 하나 더 올리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보면 이제 뭐 중음 쪽에서 저음 쪽에서 이제 중음 쪽 올라갈 때 좀 차이가 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봐야 1mm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3위 것들은 솔직히 좀 조금 힘들어요.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요 맞추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잘 맞췄습니다. 이 정도 맞췄으면 난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가 아마 그 해머 탑서부터 그 샹크 센터까지가 50mm, 중음이 50mm, 저음이 8mm가 아니고 58mm 나오고요. 아, 요거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해야겠습니다. 이게 타연거리가 아마 이론서에 47mm인가 48mm인가 나왔을 거예요. 나 이론서 까는 얘기 계속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합시다. 잠깐 하는 거니까 뭐 저는 솔직히 그 47mm 48mm 뭐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업라이트는 솔직히 좀 뭐 소비자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랜드는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48mm를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좋은 게 그랜드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저음 쪽이 해머가 5mm, 아니 8mm 정도 더 높아요. 그 왜 그러신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기준으로 그리고 해머 제작될 때도 그렇게 많이 제작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중음 강선 위쪽 기준으로 저기 저음 동선이 8mm 떠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재보면은 그렇진 않죠. 실제로 재보면 좀 틀리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딱 맞추려면은 어그라프 바뀌는 것도 동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죠.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많은 피아노를 보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래 봤자 차이가 뭐 한 1, 2mm 밖에 더 나겠습니까? 뭐 그래 봤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차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음 쪽이 8mm가 더 긴 겁니다. 중음보다. 근데 이게 액션 넣었다 뺐다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해머 48mm 기준으로 이제 타연거리를 두고 이렇게 내리면은 중음 쪽은 한 8mm 정도 남고요. 튜닝 핀판 기준으로 한 8mm, 9mm 정도 남고요. 저음 쪽은 거의 달라 그럽니다. 그것도 메이커마다 좀 틀린데 아니면 만들어진 생산 시기에 따라 틀린데 이제 보통 영창이 핀판 박히는 데가 약간 이렇게 두께가 얇은 모델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약간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3위 같은 경우가 해머가
약간 더 길게 박혀요. 보면 이게 50mm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47mm, 48mm, 뭐 49mm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3익은 보통 50mm가 다 넘어갑니다. 해머 박히는 데가. 그리고 센터핀이랑 해머 센터랑 거리도 영창보다 보통 한 1, 2mm 더 길고요. 제가 작업해 본 바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 길이가 좀 긴 건 상관이 없는데 저 해머가 길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48mm로 내려도 중음 쪽은 확실히 여유가 있는데 핀판 빠져나올 때 저음 쪽은 진짜 여유 없습니다. 진짜 빠듯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타연거리를 줄여준다고 뭐 40mm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뺄 때 조심해야죠. 정말. 그래서 제가 왜 그 현맞춤 해머랑 현이랑 이렇게 위치 맞추거나 정음할 때 그 밑에 이제 키 카바 이렇게 하나 쿠션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에 해머가 딱 붙으니까 그거 하나 받치는데 그게 보통 한 10mm에서 8m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하나 받치면 이제 너클 밑에 받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받치면은 이제 잘못 빼면은 해머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저음 쪽 나올 때. 그래서 그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액션을 이렇게 살짝 당겨서 핀판 닿기 전에까지 당긴 다음에 그 kit판 바닥면을 들면서 빼죠. 그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타연거리를 줄여줄 수 있고 하지만은 웬만하면 뭐 47mm든 48mm든 뭐 46mm로 보든 하여간 그 근처에서 보는 게 좋다. 그 뭐 그렇고요. 뭐 그리고 그렇더라도 뭐 소비자가 뭐 저기 뭐야 저기를 타연거리 저기 뭐야 건반 깊이나 뭐 소리 때문에 줄여달라면 뭐 줄여줄 수도 있는 거죠. 액션 뺄 때 한번 캡스터 돌리고 빼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을 저도 이제 보면서 하는데 이 고데기와 사진행 작업을 하네요. 제가 이거 막 마우스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이 녹음하면서 이 영상 보면서 딸깍딸깍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했지? 하고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걸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이게 썰을 풀어야 될 게 뭔가 하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고데기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저 열풍기로 이렇게 잡아서 열을 줘가지고 뒤 트는 겁니다. 고데기.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사진행 이 보면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바트 맞나요? 저 부품명이 하얀 저 나사 박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뭐 온습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샹크도 이게 일자 같죠?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 레피티션도 보면 일자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혀 있어요 다. 나 그래서 네 그게 답답하던데 그 혀 있어요 그게 다. 진짜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조금씩 혀 있어요. 좌우로 앞뒤로. 그래서 해머 작업하다 보면 그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뭐 물론 뭐 그렇게 작업을 글쎄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좀 눈이 이상한 거겠죠. 뭐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소리들 하시던데 내가 뭐 그렇게 하여간 뭐 조금씩 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걸로 타협을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게 뒤틀어져 있는 거를 그 밑에 종이를 받쳐가지고 저는 종이 테이프 쓰는데 보면은 종이 테이프도 딱 쓰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 저것도 또 뭐 나쁜 거 좋은 게 아니라 잘못 쓰면 막 찐득거리고 생 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쓰는 그 메이커가 있는데 그냥 그거 딱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작업하는 겁니다. 뭐 샹크도 조금씩 혀 있고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받쳐지는 나무도 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고데기랑 사진행은 저렇게도 보고 뭐 2차 조정 볼 때도 저 액션을 끼운 상태도 보고 하여간 밑도 끝도 없이 되게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저거 뭐 하는 건가 싶긴 해도 저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저게 이제 어쨌든 그 기반이 되는 작업이니까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데기 보는 얘기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뭐 해보죠. 뭐 죽이는 아니고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뭐 틀리면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죠? 한번 해보면 이게 고데기 볼 때 이게 이론서에는 또 이론서 얘기하게 되네요. 이론서에는 이게 딱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이게 90도라고 해야 돼, 0도라고 해야 돼, 하여간 이렇게 딱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봐야 된다고 고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봐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제 블로그에 제 그거 링크 달라 그랬는데 그 뭐 파트너 뭐를 맺어야지 링크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데 제가 그 못 맺는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제 블로그 그 영상 그 하단에 보면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라 그러나 뭐 클릭하면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창이 있죠. 그거 보면 제 블로그 있는데 요새 제가 바빠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 팔 거를 많이 못 올렸는데 가끔 한 번씩 들려주십시오. 그래갖고 또 피아노 사실 분 있으면 좀 사주시고, 하여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캐드로 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걸로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어야 이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사람 눈이 이렇게 해머 그 형상을 투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요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틀어야 이게 작업이 잘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맞죠? 블로그니까. 난 대단해. 하여간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랜드는 해머 테일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랜드도 뒤집어 보면은 업라이트처럼 보게 되는데, 업라이트는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저음 섹션과 중음 섹션 갈라지는 중심부를 중간이라고 녹하고 봤을 때 거기서 좌우로 벌어지는 형태로 작업이 됩니다. 보면 이제 저음 쪽은 좌측으로, 중음 쪽은 우측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 해머 붙은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음 쪽은 어차피 각도가 균일하니까 벌어지는 각도가 비슷한데, 이 중음 쪽으로 가면은 그 벌어지는 각도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엔 거의 이제 수직이 되게끔, 각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작업이 되는데, 왜냐면 그 영상에서 그때 다뤄놨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내가 투시해서 볼 수 있으면, 내 눈이 정확히 그 간격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수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고데기 남들이 잡은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보면은 잘 안 잡혀요. 그 간격을 딱 이렇게 투시를 못하면. 전 투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뭐 투시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투시가 안 되니까 보면은 이제 저음 쪽 해머끼리 많이 닿죠. 뭐 그랜드도 그렇고 막 테일이 닿고 막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랜드 3위권 같은 경우는 개판입니다. 막 어떤 건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고데기를 뒤틀어 놓고 보는데 막 뒤죽박 섞여 있는데 또 신기하게 또 해머끼리 안 걸리죠. 기가 막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커터칼로 막 해머 잘라놓고, 그리지 마시고 업라이트 기준으로는 그 중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벌어집니다. 양쪽으로 벌어져서 그 간격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붙는 쪽으로 틀으면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영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와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새끼야 잘해 하면서 이렇게 뒤통수도 맞아가며 배워야 하는 거지. 이게 영상으로 이게 됩니까? 아니면 붙잡아 놓고 참고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지. 근데 그 간격을 어쨌든 균일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최대한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내가 투시가 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쏠리게 작업을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일자로 빠진다. 그게 된다면은 뭐 그 대단하죠. 나는 존경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음 쪽 업라이트 기준으로는 방사형으로 벌어지고 각도에 따라서 저음 쪽은 균일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해머가 배치되고 중음 쪽은 그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해머가 펴진다. 그럼 그랜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랜드는 저음과 중음 그 사이를 중심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모아집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 저도 왜 모아지는지. 근데 저 옛날에 그래서 그 테일 나무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방향상으로 이게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그 해머 튀어나온 부분은 눈에 인지되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근데 테일이 있고 그랜드는 업라이트는 테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게 신기하게 그랜드를 백책 잡으려고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 뒤집어 놓고 보면 벌어져야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뒤집어 놓고 보면 그 간격이 또 균일하게 나오려면 아마 그 중심을 기준으로 벌어져야 될 거예요. 해볼 수가 없죠. 뭐 손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손이 두 개래네. 뭐 두 사람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시야를 공유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해볼 수는 없어서 못 해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저도 아마입니다. 뭐 저도 모르는 게 많죠 당연히. 아마 이게 그 해머 보는 시야에서 그랜드는 아래쪽에서 보고 업라이트는 위쪽에서 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그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것도 많고 그렇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본다. 약간 대각선으로 본다. 그래야 제 블로그에도 그때 설명을 해놨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센터에 딱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게끔 봐야 그 최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 눈은 이 투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다가는 막 어느 한쪽으로 뒤죽박죽 흔들리게 된다. 그래갖고 저는 차라리 아예 대각선으로 약간 기울여가지고 그 간격을 균일하게 작업을 해준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본사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테일 그 양 옆을 갈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야마도 실제로 작업해 놓은 거 보면 꽤 갈려 있고 영창도 꽤 갈려 있죠. 그리고 삼익도 꽤 갈려 있고 삼익도 보면은 좀 갈려 있어요. 양 옆이. 갑자기 음성 녹음이 날라갔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음성 녹음이 날라가네요. 이런 변이 있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녹음기를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뭐 테일 가공을 그래서 해준다. 뭐 그 정도면 됐죠. 테일 옆면 가공을 그래서 테일 옆면 가공을 해주면 시야각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더 수월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좁게 작업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약간 저가 작업하는 것보다 넓게 작업하시고 뭐 해머를 조금 더 넓게 가져오면 테일을 조금 더 좁게 잘라주고 뭐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요. 뭐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나 유념하셔야 될 거는 그 좌우 간격이 그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고 보면 이제 좌우 간격이 균일하지 않게 막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갈아 놔버리면 나중에 고데기 볼 때 고생 진짜 엄청 합니다. 이게 고데기가 잘 안 봐져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해서 봐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테일 가공, 테일 이제 그 뒷면 가공이죠. R 가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빽빽 잡히는 부분,
그거 작업해 주는데, 그거 이제 저기 뭐 별거 없죠. 이렇게 쓱쓱 갈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제 옛날에 제 영상 올리고 처음에 막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너 그렇게 작업하는데 막 이러면서 제 해머를 이렇게 그 테일 가공된 걸 보셨어요. 그리고 별거 없네 너도. 근데 그게 이제 제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뭐 그러거나.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뭐 어떻게 통제를 하든 제가 이제 해머 잡을 때 위아래로 통제를 하니까 뭐 이제 아래로만 통제할 때보다는 더 균일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거 해머 끼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샹크 규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서 테이핑을 안 해도 되면은 오히려 제가 그 전에 얘기 드렸죠. 막 샹크 두께가 막 5.5mm 그냥 기가 막혀요. 뭐 거의 오차도 없어요. 1번부터 88번까지. 그러면은 이제 테이핑은 한 0.1mm 정도 더 크게 해서 딱 끼우면은 아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샹크가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넣어보면 그 치구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할 때 약간 여유가 있게 작업을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저 백책을 저렇게 가공을 하면 뭐 그 본사에서 작업하듯이 뭐 어디에다 끼워서 한 번에 뭐 날이 지나가고 뭐 그래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개별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높이를 어쨌든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게 딱 지금 작업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해머가 그 각이 살짝 틀어지면은 이게 남는 공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테일 그 나무가.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생각에는 그거 테일 남은 게 이제 조금씩 틀리니까 너도 별거 없네 뭐 이러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머 작업을 그분이 뭐 많이 하셨다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작업해보면 아시지만은 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조금씩 그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보면은 조금씩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 때리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은 그 테일 쪽보다는 오히려 그 해머 윗라인을 중점적으로 작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해머 위쪽과 테일 끝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머 위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일 부분이 약간씩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까지 정확히 잡는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금씩 오차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 뭐 이렇게 깎인 면을 봤을 때 조금 틀리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해보니까 그 완벽하게 맞으면 그 아마 깎을 때마다 그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깎았던 거라 이게 자대고 옆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안 맞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오차 있을 수는 있고, 저 백책 저 깎는 거 저거는 R값은 제가 아마 저게 야마한가 영창 기준으로 잡았을 거예요. 근데 뭐 한번 R값 저렇게 맞춰놓고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뭐 그 외에 어려울 게 없겠죠, 그죠? 자, 잡담을 해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고 어쨌든 만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먹고 살라고 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피아노 한 대라도 팔아보려고 하는 거지. 뭐 하여간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서. 근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란 사람이 유튜브를 안 봐요. 뭐 안 본다기보다는 근데 진짜 별로 안 봐요, 유튜브를. 뭐 어떤 콘텐츠가 재밌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재밌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뭐, 뭐, 먹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네, 진짜 먹방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거, 저 진짜 등치만 컸지 별로 못 먹거든요.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래 먹냐? 그거 막 거의 응? 기본 한 2, 3인분씩 먹어 제끼래요. 나 한참 운동할 때 제가 그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한 2, 3인분. 왜 그 큰 솥에 고봉밥 먹었는데 진짜 지금 먹는 밥의 한 4배? 지금 밥을 제가 일반 보통 사람보다 좀 덜 먹더라고요. 피아노 일하시는 분들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조금 더 먹어요. 아빠 진짜 밥 별로 안 먹는데, 저랑 먹을 때는. 근데 제가 한참 운동할 때 한 4, 5배 먹었으니까 그 정도 먹어도 웬만한 먹방 하시는 분들보다 못 먹을 텐데. 하여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안 보니까 먹방도 안 보지. 옛날에 게임하는 유튜브 조금 보다가 안 보고, 거의 유튜브 보는 게 배우려고 많이 봤죠. 배우려고. 그 외에 유튜브를 안 보니까 이 감성을 모르겠어요. 인스타도 그 감성이 뭐야? 감성을 모르겠어요. 그 감성. 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가? 그 감성을 잘 모르겠어요. 감성이라 하던데, 유튜브 같은 데 코미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별로 재미도 없고, 웹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왜 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기사 사람들이 나 애니메이션 보는 거 보면서 왜 보는지 모르겠다 할 거예요. 나 책 보는 거 보고도 그렇겠다. 근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 자본론 봐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지금 2권에서 목이 다쳐가지고 못 보다가 요새 다시 보는데, 이 자본론 2권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책 같은 거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은, 이게 청어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어람, 청출어람. 그래서 이제 후세대 사람들이 앞세대 사람들을 막 까죠. 깐다 그러면 그렇긴 하고, 하여간 까죠. 근데 이건 보면은, 우리 마르크스 형님 대단해. 응? 아담 스미스 형을 갖다 그냥 멱살을 잡고 좁혔는데, 욕을 안 쓰고 거의 욕으로 도배를, 욕만 안 했지. 그게 욕이지.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책 보면서 그게 읽혀요. 네, 거기 책 보면 리카도도 이렇게 좀 뭐라 해놨지만은 책 보면 그런 게 좀 읽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조금 오만한 생각이지만은, 저 새끼는 능력도 없는데 재수가 좋아하고 저 자리로 올라갔구나,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본론 2권에서 마르크스 형의 깊은 빡심을 느꼈습니다. 깊박. 진짜 아담 스미스를 데려다 놓고 좁혀는데, 너는 주제도 안 되는 놈이 떠가지고 그렇게 좁혀는 것 같더라고요. 글로. 네. 재밌더라고요. 책 보고 그런 게 재밌어요. 그런 거 저런 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고, 왜 이런 걸 썼으며, 이면도 좀 보이고,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맞다. 유튜브로 어떻게 재밌게 찍을까? 그래서 요 재미를 위해서 요 잡담을 하고 있는데, 요 잡담 때문에 제 앞길이 막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담을 하지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영상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어떤 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나,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제 영상이지만 재미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마지막으로 홍보 타임. 요거 3위 거 소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중음, 고음까지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댐퍼 뜨는 거랑 댐퍼 스톱 레일 조정하고 저음좀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좋은 것 같아. 소리 좋은 것 같고,
묵직한 소리. 하여간 묵직하다고 하면 그런가? 하여간 가와이 사믹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건반도 약간 깊고 묵직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말만 들으실 게 아니라 제가 팔면서도 그러지만 한번 될 수 있으면 와서 쳐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요새 제가 급하기 때문에 안 쳐보셔도 갖다 드립니다. 그거 제 생각엔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요. 피아노는 피아노 기술자한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